오늘은 11월 6일 티빙에서 스트리밍될 김유정, 김양대 주연의 소시오패스 이야기 친애하는 X, 이 드라마의 원작에 대해서 처음부터 결말까지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이미지는 원작과는 다릅니다. 오리지널 웹툰은 네이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인공 백아진, 대중 앞에서는 완벽한 미소와 매너를 보이고 광고주가 가장 선호하는 여배우. 하지만 그녀에게는 남들이 상상하지 못할 숨겨진 과거가 있습니다. 그녀는 살인을 한 적도 없지만 2명의 사람을 죽였다. 술 취한 엄마는 아이를 실컷 때린 후 잠이 들었고, 소녀의 아버지는 잠든 엄마를 끌고 나가 계단에서 밀어버립니다. 잘 가 마누라. 그리고 소녀에게 하는 말, 아빠가 새엄마 만들어줄게. 새엄마 황지선과 그녀의 아들 준서는 아주 상냥하고 친절했죠. 아빠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 앞으로 잘 지내보자. 늦은 밤, 아지는 아빠 백성규와 새엄마 황지선이 싸우는 소리를 듣습니다. 보험금도 챙겼고 아진이도 팔아넘길 거야. 이에 아진은 살아남기 위해 우선 준서와 새엄마를 이간질해서 준서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때마침 아진은 준서의 가족 사진을 보게 되고 준서가 돌아가신 아버지보다 준선의 운전기사 강지호와 닮은 것을 알아챕니다. 그렇게 새엄마의 약점을 알아낸 아진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그녀를 협박합니다. 하지만 순순히 당할 황지선이 아니죠. 화가 난 황지선은 아진을 데려가 괴롭히고 그 장면을 본 준서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새엄마는 아빠의 계획대로 아진을 밤늦게 데려나가려고 하고 아진은 필사적으로 저항하다 일부러 계단에서 구릅니다. 그렇게 팔려갈 위기를 넘깁니다. 시간이 지나고 고등학생이 된 아진과 준서, 예쁘고 공부도 잘하는 아진은 학교에서도 인기가 좋습니다. 준서는 늘 그렇듯 자신의 어머니가 아진을 괴롭혔다는 사실로 인해 아진의 주변을 맴돌면서 그녀를 보호합니다. 아진의 반에는 심성이라는 동급생이 있는데 성희는 예전에 아진에게 모멸감을 느낀 이후로 아진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준서를 좋아하고 있죠. 준서에게 고백 편지를 보낸 성희. 평소 성희를 거슬려 하던 아진은 준서가 받은 편지에 대신 답장을 써서 보냅니다. 아무도 너 안 좋아해. 짜증나니까 나대지 마. 하지만 성희는 아진의 글씨체라는 것을 알아채고 김재호에게 문자를 보내고 나오는 아진에게 물을 부어버립니다. 모두가 놀랬지만 아진은 일단 참죠. 그녀는 김재호를 앞세워 학생들을 상대로 일수놀이를 벌이면서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재호는 단지 명령을 따를 뿐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장부가 들키게 됩니다. 재호가 도망치던 중에 떨어뜨린 휴대폰을 우연히 심성희가 죽게 되는데, 일단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성희는 휴대폰을 간직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곧 학교 뒤편에서 백아진과 김재호가 은밀히 대화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그 순간 심성희는 깨닫습니다. 백아진, 네가 진짜 배우였구나. 그녀는 드디어 복수의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하며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눈치챈 윤준서는 아진을 지키기 위해 계획적으로 심성희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에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죠. 아진이를 괴롭히지 말 것. 성희는 준서의 진심을 믿고 아진의 비밀을 말하지 않기로 하면서 점점 준서에게 의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역시 백아진의 계획이었죠. 우연히 반장에게 들은 선생님의 결혼 상대, 바로 평소 아진을 걱정했던 미술 선생님이었죠. 이에 백아진은 심성희를 완전히 나락으로 보낼 계략을 짭니다. 미술 선생님은 아진의 어린 시절 상처를 알고 있었고 참사랑 상담소를 추천해주면서 늘 걱정을 해줬죠. 아진은 바로 그 점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체육 시간, 윤준서는 심성희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냅니다. 심성희는 미술실로 가게 되고 그 앞에서 뜻밖의 장면을 목격합니다. 백아진과 미술 선생님의 대화, 아진이 조용히 말합니다. 선생님이 알려주신 참사랑. 심성희는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고 확신을 합니다. 한편 김재호 역시 백아진의 지시에 따라 체육 시간에 심성희의 사물함에 학생들의 훔친 물건들과 선생님께 드릴 결혼 축의금 봉투를 넣어두죠. 잠시 후 아이들이 사라진 물건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가 성희의 사물함에서 나옵니다. 당황한 심성희는 내가 아니야 라고 외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일수놀이의 증거인 핸드폰과 장부도 이미 사라진 뒤였죠. 미술 선생님과의 일을 말하지만 이 역시 심성희가 오해했던 부분으로 밝혀지면서 모든 비난은 성희에게 쏟아집니다. 그렇게 심성희는 백아진에게 희생되고 맙니다.
하지만 심성이는 우연히 백아진의 아버지 백성규를 만나게 되면서 백성규가 아진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진이 있는 위치를 백성규에게 알려주죠. 그렇게 다시 지옥이 시작되는 아진. 한편 재호의 인생에도 큰일이 일어나는데요. 재호는 동생을 때리고 있던 아버지를 죽이게 되고 그는 소년원으로 보내집니다. 1년 후 아진은 법대에 합격을 하지만 돈을 요구하는 아버지에게 맞아 등록금을 내지 못하게 되고 입학은 취소가 됩니다. 이에 아진은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아버지를 없애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르바이트 중인 카페 사장 최종호를 이용하기로 하죠. 최종호는 정의감과 의리가 넘치는 인물입니다. 그런 그의 성품을 아진은 철저히 이용하려고 합니다. 아진은 또 하나의 수단을 떠올리는데요. 바로 자신을 몰래 쫓아다니는 스토커였죠.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자신을 뒤쫓는 스토커를 기습해서 그가 쓰고 있던 모자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아진은 윤준서에게 이 모자를 쓰고 나를 쫓는 스토커인 척 해줘. 준서는 망설이지만 결국 또 그녀의 요구를 따릅니다. 스토커의 모자를 쓴 윤준서를 본 최종호는 준서를 아진의 스토커로 오해하게 됩니다. 정의감 넘치는 최종호는 위험을 느끼면서도 매일같이 아진을 집 앞에 데려다 줍니다. 윤준서는 더 이상 이 거짓 연극을 할 수 없다면서 스토커의 모자를 아진에게 돌려줍니다. 하지만 아진은 계획을 물릴 생각이 없었죠. 집안은 일부러 엉망으로 만들고 아버지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스토커의 모자를 그에게 씌운 후 가짜 동뭉치로 아버지를 자극하죠. 분노한 아버지는 아진을 때리기 시작하고 아진은 곧바로 몰래 최종호에게 전화를 걸고 정호는 아진이 스토커에게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곧장 달려갑니다. 그리고 모자 쓴 남자를 야구 방망이를 휘둘려 쓰러뜨립니다. 아진은 그 사람 내 아버지예요. 순간 모든 걸 깨달은 최종호는 공포에 질리고 아진은 일단 피하라며 떠밀었죠. 하지만 영규는 아직 숨이 붙어 있었고 아진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렇게 자신의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아버지를 처리한 아진. 결국 모든 죄는 최종호가 덮어쓰고 그는 과실치사죄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윤준서는 왜 죄 없는 사람에게 덮어 씌우냐며 아진에게 따져 묻습니다. 아진은 다 본인이 스스로 선택한 일이야. 너희 엄마한테 맡고 있을 때 넌 말리지 않았어. 죄책감을 자극하는 백아진. 이후 아진은 타고난 미모로 연예계에 데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연기력. 화려한 외모와 달리 연기에 대한 혹평이 쏟아지죠. 그녀는 깨닫습니다. 이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타겟은 바로 허인강. 인성 좋고 이미지까지 완벽한 아이돌 출신의 배우. 백아진은 그를 이용해서 인지도를 높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한편 윤준서 역시 작가로 데뷔하면서 자신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시선은 백아진을 향해 있죠. 그녀를 돕고 지켜주는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진은 준서에게 허인강에 대한 뒷조사를 부탁합니다. 준서는 탐정업체에 의뢰를 하고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재호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재호는 다시 아진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죠. 재호가 가져온 뒷조사 파일을 훑어보던 아진은 허인강의 약점이 바로 할머니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아진은 이사떡을 돌리는 척하면서 자연스럽게 할머니에게 접근하고 따뜻한 미소로 대화를 이어가면서 친분을 쌓습니다. 때마침 찾아온 허인강의 전 여친 레나. 허인강과 함께 있는 백아진을 보고 발악을 하는 레나. 허인강은 레나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자주 찾아와 시간을 보내는 백아진에게 점점 빠져드는 허인강. 고마워하는 허인강에게 아진은 밥을 사달라고 하며 약속을 잡습니다. 하지만 허인강이 약속 시간에 늦도록 하기 위해 재호에게 부탁을 하는데요. 그렇게 김재호가 만들어낸 우연 덕분에 허인강은 한참 늦은 시간에 약속 장소에 도착하게 되고 숨을 헐떡이며 사과하는 그에게 아진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직접 그의 목에 목도리를 둘러주는 아진. 배려심 많은 그녀의 따뜻한 행동에 감동한 허인강은 그녀에게 완전히 빠져들게 되고 이 둘은 아진의 목적대로 연인이 됩니다. 한편 준서는 아진에게 레나의 친척 중에는 돈을 밝히는 악질 기자 임희국이라는 사람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임희국 기자가 아진과 인강의 열애 스캔들을 폭로하자 그녀는 오히려 잘 되었다면서 임희국에게 전화를 걸어 앞으로 독점 기사를 전부 줄 테니 레나를 조용히 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임희국과 거래하는 아진. 1년 후
허인강과의 공개 연애로 백아진의 이미지는 상승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허인강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아진은 타인의 마음을 위로하는 법이라는 책을 읽고 그것에 나온 대로 허인강을 위로하죠. 한편 레나를 위기에 빠뜨리기 위해 윤준서도 움직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윤준서는 일부러 레나와 부딪혀서 음료수를 쏟고 연락처를 교환합니다. 심성이 때처럼 레나를 유혹하기 위해서죠. 레나는 이미 준서에게 반한 상태라 유혹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레나를 만난 윤준서는 곧 터질 기사를 자신이 먼저 알게 되었다며 사실 여부를 레나에게 묻습니다. 바로 레나가 양다리를 걸쳤고 그녀에게 스폰서가 있다는 소문이었죠. 사실 허인강은 레나의 양다리 사실을 알았고 그 관계를 바로 끊었지만 스캔들이 터지는 바람에 사귀는 척만 했던 거였죠. 레나의 이야기를 모두 녹음한 준서. 한편 백아진은 유명한 박 감독의 작품에 주연을 맡게 되고 아진과 결혼까지 생각하는 허인강은 커플링을 맞추러 갑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기사화되면서 박 감독은 아진에게 현명하게 처신하라는 충고를 하죠. 날 막아 세우는 건 모두 치워버릴 거야. 아진은 허인강이 자신의 앞길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에게 헤어지자며 잔인한 이야기를 합니다. 백아진의 본 모습을 보고 충격받은 허인강. 백아진은 임 기자를 통해 결별 기사를 내고 충격받은 허인강은 술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한편 백아진은 백화점에서 일하고 있는 심성희와 마주칩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 비상계단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심성희는 백아진에게 독설을 날립니다. 백아진 너 허인강도 이용했던 거야? 그 말을 우연히 듣던 허인강의 동생 허인모는 백아진에게 따져 묻지만 아진은 무시합니다. 허인모는 형 허인강을 찾아가 형은 이용당했어. 충격을 받은 허인강은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백아진의 집으로 향합니다. 때마침 백아진은 집에서 재호와 이야기 중이었고 아진은 인강이 찾아온 것을 알고 재호에게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게 하고 허인강을 집 안으로 들인 백아진. 허인강이 자신을 이용한 것이 맞냐고 묻자 백아진은 허인강에게 널 이용한 게 맞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만 징징대. 독한 말을 내뱉는 아진의 뺨을 치는 허인강. 나도 레나처럼 하면 되나요? 라며 무릎을 꿇는 백아진. 무너져 내리는 허인강. 그는 그대로 등을 돌려 떠납니다. 그리고 아진은 재호에게 몰래카메라에 찍힌 영상에 담긴 음성을 없애달라고 요구합니다. 멀리서 봤을 땐 허인강이 백아진의 뺨을 때리는 것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한편 임 기자는 백아진의 주변 인물들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 기자가 백아진의 동창 윤준서의 엄마를 찾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준서는 임 기자에게 직접 전화해 경고를 하지만 임 기자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윤준서는 임 기자의 비리와 임레아의 양다리 녹음 파일을 방송국에 제보하기로 합니다. 김재호가 일하는 업체 사장은 준서가 말한 대로 방송국에 퀵으로 보내죠. 하지만 허인강과 백아진의 음성을 지운 영상까지 실수로 보내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허인강은 폭력 남친이 되어버리고 백아진에게는 응원의 댓글이 쏟아집니다. 허인강은 좌절하게 되고 아진이 준 목도리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허인강이 죽은 지 3년 후 시간이 흐르고 백아진은 이제 완벽한 배우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새로운 남자, 재벌가의 대표 문도엽이 있습니다. 사업 소환이 좋고 매너 있는 남자. 겉으로는 완벽하지만 그의 속은 냉정하고 무자비합니다. 그는 이미 한 번의 이혼을 겪은 남자였죠. 아들을 원하는 문도혁. 백아진은 곧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일단 문도혁의 아이를 임신한 척해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문도혁은 불임에 가까운 상태. 그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죠. 바로 문도혁과 혈액형이 같은 윤준서를 이용할 계획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윤준서가 상처를 입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흐트러질 테니까요. 아진은 준서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윤준서의 친아버지 강 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흘립니다. 자신이 불륜의 씨앗이라는 사실에 슬퍼하고 괴로운 준서. 그날 밤 아진은 문도혁과의 술자리에 몰래 약을 탑니다. 잠이 든 문도혁을 뒤로 한 채 준서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이는 아진. 술에 취한 윤준서는 아진을 찾아가고 아진은 그런 그를 부드럽게 끌어안습니다. 결국 준서의 아이를 임신한 백아진은 문 대표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말합니다. 어느 날 준서는 어머니에게 한 통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 안에는 믿을 수 없는 녹음 파일이 담겨 있었죠. 그 녹음 속에는 다름 아닌 백아진, 강 기사에 대한 비밀을 내가 알고 있어요. 준서가 그걸 알게 되면 아마 견디지 못하겠죠. 그녀는 그 사실을 무기로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백아진에게 따지러 간 준서. 때마침 비서에게 전화가 오고 아진은 태아 유전자 검사 한 번은 넘어갈 수 있어도 태어난 후에는 속이기 어려우니 아이를 지울 거라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준서가 듣고 말았습니다.
윤준서는 후회를 합니다. 자신이 아진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죄책감, 네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내버려 두지 말았어야 했는데. 비서는 문 대표에게 유전자 검사를 한 것을 보여주지만 이미 문 대표는 비서와 백아진이 같이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도혁은 백아진을 만나 네가 속인 것을 다 알고 있다고 말하고 문도혁은 제안을 합니다. 내가 엔터사와 협업해서 글로벌 브랜드를 내려고 하는데 네가 필요했다. 그러니까 결혼은 할 거다. 하지만 네가 배우로서 흠집이 생긴다면 내 사업에 흙탕물이라도 튀기게 된다면 너는 배우 생활을 못하게 될 거야. 하지만 아진은 자신이 있었죠. 그렇게 결혼 제안을 받아들이는 백아진. 한편 윤준서는 백아진을 멈추게 하기 위해 임 기자와 함께 고발 다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임 기자는 이것이 터졌을 때 백아진은 매장될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준서는 전혀 굴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백아진의 그 자리는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올라간 자리이기 때문이죠.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승승장구하는 백아진. 백아진은 시상식에 갈 준비를 하고 그때 준서에게 전화가 옵니다. 준서는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날 위해 멈출 생각은 없어? 단칼에 거절하는 백아진. 준서는 계획대로 방송을 송출하기로 합니다. 그 다큐 프로그램 내용은 백아진이 여태까지 저지른 범행, 증인들의 증언으로 가득 찼습니다. 시상식에 간 백아진, 그때 터지는 방송. 방송의 여파로 결국 망가지는 백아진. 문도혁도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로 결별을 했다는 기사를 내버리고 한국에서 살 수 없었던 백아진은 김재호와 함께 홍콩으로 가게 됩니다. 몇 년 뒤 윤준서는 자신의 죄를 사죄하듯 심성희를 취직시켜주고 허인강의 동생 허인모에게도 거금의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카페 사장 최종호를 찾아 교도소로 간 윤준서. 윤준서는 소설을 통해 최종호의 무죄를 알리려고 노력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최종호는 그 남자의 머리를 친 것도 자신이 맞고 그로 인해 사망한 것도 맞기 때문에 자신이 혼자 스스로 일어나겠다며 윤준서의 도움을 거절합니다. 그 사이 백아진과 김재호 모두 한국으로 돌아왔고 백아진은 개명하고 얼굴도 달라져서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진은 홍콩에서 준서의 딸을 버리고 돈 많은 남자를 따라갔고 그 집 딸이 아진을 밀어버려 계단에서 굴러서 얼굴을 크게 다치고 말았던 거죠. 몇 차례의 성형수술을 했지만 예전 얼굴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남자는 아진에게 얼마의 돈을 주고 헤어지고요. 그렇게 한국에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 윤준서의 출판 기념 사인회에서 책에 사인을 받으러 온 아진을 닮은 아이가 준서에게 다가옵니다. 엄마가 책에 사인을 받아오랬다며 이름을 받아 적는데 바로 백아진이었죠. 그렇게 그 아이는 사라지고 윤준서는 뒤쫓아 나가지만 그들의 흔적은 볼 수 없었습니다. 백아진은 한 통의 편지를 재호를 통해 보내는데 그 편지에는 준서를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네 세계에는 늘 나와 우리 아이가 함께 하겠지. 영원히 날 잊지 못하고 내 아이를 그리워하며 살게 될 거야. 난 어디에든 있어. 기억해 준서야. 이렇게 준서 자신도 결국 아진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친애하는 엑스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번 드라마의 주인공은 바로 소시오패스 백아진입니다. 그녀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먼저 소시오패스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겠죠. 소시오패스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타인을 거리낌 없이 이용하고 그 과정에서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겉보기엔 매력적이고 사교적이지만 그 이면에는 냉담하고 계산적인 본성이 숨어있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그들의 진짜 얼굴을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 인구의 약 4%가 이에 해당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생각보다 흔한 숫자죠. 양심의 부재,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죄책감이 없습니다. 매력적인 가면을 쓰고 있죠. 겉으로는 친절하고 완벽하지만 이는 목적을 위한 위장일 뿐입니다. 그리고 거짓말과 조종의 달인입니다. 상대방을 속이면서 전혀 거리낌이 없고 사람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과장된 자아와 자기 중심성이 매우 심한데요.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드라마 속 백아진은 바로 이런 특징들을 모두 보여주는 인물이죠. 원인은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환경적인 요인이 더 중요한데요. 어린 시절의 학대와 방임, 그리고 폭력적인 환경 속에서 공감 능력과 도덕성이 제대로 자라나지 못한 경우입니다. 백아진 역시 어린 시절부터 폭력과 학대를 겪으며 세상은 먼저 밟지 않으면 밟히는 곳이라고 아버지를 보면서 그렇게 자란 인물이죠. 이 두 용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소시오패스는 감정을 느끼지만 공감을 못하고 사이코패스는 감정 자체가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사이코패스는 감정이 없는 인간이고 소시오패스는 감정을 이용하는 인간이라고 할 수 있죠. 소시오패스의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자신을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도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이런 성향의 사람이 있다면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말고 철저히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드라마 속 배가지는 바로 이런 소시오패스의 모든 특징을 보여줍니다. 매혹적인 외모와 언변으로 사람을 끌어들이고 이용 가치가 사라지면 차갑게 버립니다. 감정은 0일 뿐 그녀의 진짜 관심은 오직 성공과 통제에 있었죠. 오늘은 11월 6일 방송 예정작 드라마 친애하는 X의 원작과 함께 주인공 배가진의 소시오패스적 면모를 살펴봤습니다. 사이코패스와의 차이 그리고 그들의 심리를 더 알고 싶다면 이전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좀 다른 시도를 해봤는데요. 조금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스토리담이었습니다.